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가상 환경에서 업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데스크톱 가상화는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면서 중앙 집중형 관리로 보안을 강화합니다. 노후 하드웨어 관리와 교체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메타넷 T 플랫폼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VDI 서비스를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넷 T 플랫폼의 건순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프라 보안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타넷 T 플랫폼 소프트 기술팀의 권순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VDI 솔루션 중에 최근에 GA가 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지고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분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애저에서 제공되는 가상 데스크톱 환경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예. 오늘 발표 순서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VDI 방식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적용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배포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어떤 사항들, 그 다음에 전략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이, 제공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데스크탑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FS 로직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와 마이그레이션 부분을 해서 오늘 6가지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VDI를 많이 쓰게 되는 IT 환경, 그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VDI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VDI 방식 변화는 일반적으로 IT팀이 이제 업무 환경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와 가속화되면서 환경의 변화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멀티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BYOD라든지 또는 어떤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중심상에서는 현재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갖고 더라도 아니면 새로운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으로서 어떤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한 개방형의 클라우드가 가속화되면서 IT 관리에서 더욱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보안의 위협에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연한 업무 환경의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곳이든 또는 어떤 장치에서든 업무가 가능한 환경에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업의 요구사항을 위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지능형 업무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을 봤을 때 멀티 스크린이라든지 또는 선 없는 사무실 또는 클라우드 협업 또는 그 지능형 어떤 보안 또는 분석과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데 이와 같이 변하고 있는 업무 환경에서 지원해야 되는 어떤 VDI 구성 방식이라든지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별로 어떻게 VDI를 구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프라 환경에 따른 VDI 환경 방식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윈도우즈 가상화 솔루션에서는 윈도우즈 서버와 그 다음에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윈도우 10 또는 7의 클라이언트 환경에 있는 가상 호스트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각각 서로 다른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긴 했는데 윈도우즈 서버는 크게 윈도우 서버와 윈도우 클라이언트의 최고의 그 차이점은 멀티 유저 기능이라는 어떤 기능이 세션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서버 OS상에서는 완전한 윈도우즈 10의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경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엣지 브라우저라든지 예를 들면 윈도우즈 데스크탑 서치 기능이라든지 UMP 관련된 어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요. 저런 기능 못 쓰면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 윈도우즈 서버 2019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피스 365 관련된 기능이 오피스 365가 안 되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제약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호스팅 윈도우 서버 호스팅을 윈도우 서버 2016으로 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것이 있고요. 반면에 윈도우즈 10의 엔터프라이즈, 윈도우 7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이제 호스팅 기반이었다면 완전한 윈도우즈 10의
클라이언트 환경은 반영이 경험은 제공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슈는 사실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에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윈도우 10의 새로운 기능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윈도우 10에서는 멀티 세션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한 VM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VM만 접속할 수 있고 동시에 접속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 세션별로 지금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려는 새로운 제품은 그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서는요, 윈도우 10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멀티 세션 OS를 제공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OS는 애저상에서만 제공되고요. 네. 온프레미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온프레미스 환경이거나 아니면 타 클라우드에서는 이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멀티 세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애저에서만 예, 네, 그렇습니다. 제공한다. 애저에서만 네.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윈도우 서버 OS에서만 제공되어 있던 멀티 세션 기능을 윈도우 10 OS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제공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경험을 모두 흡수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호환성에 관련된 이슈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 오늘의 핵심 주제인 윈도우 가상 데스크탑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 하면 오늘 이제 파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스 서비스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애저 가상 머신의 원격 데스크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원격 데스크탑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고 서비스를 고객이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애저상에서 윈도우 10 클라이언트 OS 탑재된 가상 머신 서비스 또는 윈도우 서버 OS가 탑재된 원격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오늘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멀티 세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의 머신에 한 명의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365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오피스 365 서비스를 더 경험을 제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웃룩이라든지 뭐 원드라이브라든지 기타 오피스 365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확장할 수도 있고 또는 갑작스럽게 어떤 사용자가 늘어날 때는 또 늘리고 또는 줄어들 때는 또 줄일 수 있게 이런 관리의 포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는 보시게 되면 윈도우즈 7을 지원한다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7은 내년 1월에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잖아요. 근데 예. 윈도우 7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윈도우 7이 지금 종료 시점이 윈도우 10이 출시가 됐고 그다음 윈도우 7은 내년 1월에 지금 기술 지원이 종료됩니다. 네. 근데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위에 올라가는 윈도우 7은요. 그 추가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의 이슈라든지 윈도우 7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에 올리셔서 사용하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윈도우 애저 기반의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지금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서비스가 발표된 곳은 이제 MS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하고 유럽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까지 지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브라질, 그다음에 아시아, 아이펙, 그다음에 인도, 호주 데이터 센터에 지회될 예정이 있는데요. 이런 로드맵을 현재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서비스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안타까운 것 같은데. 예, 네. 안타깝게는 현재 로드맵상은 안 나와 있고요. 네.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버추얼 데스크탑이 많이 사용되거나 그런 일이 많게 된다면 아마 좀 더 빠르게 데이터 센터 리전에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사용자들은 당연히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이 지원하는 OS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추얼 데스크탑이 재현되는 OS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 이 기능이 가장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윈도우즈 10의 단일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7 단일 세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윈도우즈 서버, 그 다음에 2012 R2, 2016, 2019 버전 현재 이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윈도우 10의 멀티 세션 관련된 부분하고 윈도우 7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왜 VDR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VDI 적용 관련된 시나리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가상하는 사용자가 PC가 아닌 원격 가상 머신에서 구동하는 윈도우즈 OS를 경험하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된 윈도우 데스크탑이 필요한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보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이나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사용자의 PC가 네트워크 분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일반적인 대표적인 망분리, 그래서 네. 금융권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정부기관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 확장성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에서 이제 퍼블릭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그런 인프라를 확장하거나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빠르게 줄여야 되는 경우에도 또 신속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수나 합병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새로운 임직원에게 어떤 빠른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상 데스크탑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적인 주된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이제 주 업무용 사용되는 이제 PC가 특정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또는 이제 특별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런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어떤 세컨드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별도의 BYOD라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콜센터 직원도 역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어떤 데스크탑 가상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성능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PC에서 단순하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그냥 오피스 문서뿐만 아니라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또는 어떤 렌더링 관련된 어떤 동영상을 작업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을 텐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될 수도 있는데, 필요시만 그때 단순하게 애저의 VM을 통해서 어떤 그래픽의 장점을 가진 어떤 VM 시리즈를 쓴다든지 또는 메모리에 특화되어 있는 시리즈를 쓴다든지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셔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가의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안 쓸 때 놀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애저 환경에서 필요할 때만 쓰고 그만큼 쓴 만큼 비용을 낸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VDI 방식과 오늘 나온 버추얼 데스크탑 방식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 전통적인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단일 사용자의 단일 VM에 매핑하는 어떤 VID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칸막이가 쳐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특정 사용자가 지정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일부 조직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뭐 워낙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처음 사용자는 그래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뒷부분에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CPU라든지 메모리 사용량이 상당히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동일한 단계의 동일한 스펙을 지금 찍었지만 각각의 업무에 따라 그런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요구사항이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찍어냈다는 어떤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뭐 예를 들면 24명의 직원이 각각의 2CPU에 뭐 4기가 정도 메모리의 VM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총 뭐 48 CPU 코어에 96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할당된 가상 CPU나 또는 메모리들은 사실 분당 과금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과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할당된 VMD CPU나 메모리 리소스가 충분히 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비용이 이제 지불 계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사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세션이 지원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 24명이 멀티 세션이 지원이 되는 8코어의
예를 들면 뭐 32기가의 메모리 정도 되는 가상 머신 하나를 띄우고 네. 24명이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기존과 같은 성능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리소스 사용량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겠지만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타임을 되게 없애고 최적의 VM을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도 아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사용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건 좋은데요. 저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나의 VM에 접속하게 됐을 때는 장애의 위험이 높아지진 않나요? 예, 장애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배포하는 방식은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배포하는 방식은 호스트 프로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브레스 모드랑 뎁스라는 형태의 모드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브레스 모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가능하면 많은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VM을 할당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직 로그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없거나 가장 적은 사용자가 로그인되어 있는 VM 쪽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네. 문의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슈가 되거나 그러면 잠깐 세션을 끊고 바로 연결해서 다른 새로운 VM에 붙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지만 어떤 로밍 프로파일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파일을 손쉽게 연결해주는 솔루션 때문에 사용자가 세션을 끊고 바로 접속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런 작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데이터가 안 날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데스 모드에서는 사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VM랑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최대 동시 접속사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종 접속자가 도달이 되면 사용자가 VM이 자동적으로 하나 더 생성되면서 예를 들면 이 같은 그림처럼 뭐 4개 하나의 VM에 4명이 붙었는데 5번째 사용자가 새로운 붙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VM이 생성될 거고요. 네. VM이 생성되고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또 여러 사용자가 붙게 되게 될 거고 뭐 8번째 이후에 또 9번째 사용자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VM이 생성되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업무의 어떤 유형이나 성능 확보를 우선으로 할지 또는 비용 절감을 우선할지에 따라서 브레스 모드를 하실 건지 아니면 뎁스 모드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데스 모드로 할 때 저기에 붙는 그 사용자도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4명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5명을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3명으로 줄여도 되고 이거 기업에 맞춰서 다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조절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업무 종류에 따라서 리소스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웹메일만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오피스라든지 어떤 특정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픽 작업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각 업무에 할당된 머신을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네. 예를 들면 또 포코어에 8개월 정도의 가진 메모리를 가진 VM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단순 업무라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CPU당 6명의 사용자를 할당하고 뭐 메모리를 한 250메가 아니면 300메가 정도의 메모리만 할당해서 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오피스라든지 기타 문서 작업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쓰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CPU당 뭐 3명이나 4명을 할당해서 뭐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파워풀한 어떤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3D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현재 그런 어떤 기본 표준 VM이 아니라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VM을 이용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또 역시 그 부분을 사용하고 다시 뭐 종료하고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VDI 적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전 배포 요구사항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포 요구사항이 이제 배포 전략을 잠깐 보시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하이 레벨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림의 가장 상단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하는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VDI 환경에서는 구축을 직접적으로 온프레미스든 또는 해보셨다 그러면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게이트웨이라든지 뭐 블로커라든지 뭐 고가역성을 구성으로 구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자체적으로 거기 플러스 역시 보안에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경우는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서비스를 고객에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만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는 뭐 윈도우 7이라든지 윈도우 10이라든지 윈도우 10의 멀티 세션이라든지 또는 리모트 데스크탑 앱을
직접적인 고객께서 선택하셔서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좀 더 안정적이고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의 사전 배포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사전 배포 요구사항에는 한 3단계 정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LDAP 기반의 액티브 디렉토리 통한 인증 구성 방식이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하실 건지 또는 우리 IS 형태의 어떤 VM을 올려놔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건지 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를 활용하실 건지에 따라서 전략을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S 로직 프로필 호스팅의 위치를 결정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FS 로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FS 로직에 관련된 부분의 위치, 그냥 온프레미스 위치할 것인지 또는 애저 기반의 파일 서버 기능을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한 자격 증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 구독 관리자, 애저 AD 글로벌 관리자,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테넌트 관리자 이런 형태로 자격 증명 4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실 고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아이덴티티 관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적으로 아이덴티티 관련된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구독의 DC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현재 온프레미스와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익숙한 이전에 있던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보았던 AD 그룹 정책을 다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애저 위에도 DC가 있고 그다음에 온프레미스에도 액티브 DC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쪽에서 해야 되는 어떤 관점 관리의 포인트가 2개가 생기는 건가요? 예, 그런 네.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온프레미스 안에 어떤 액티브 디렉토리가 없는 환경의 어떤 사용자라면 클라우드 조직 기반의 조직이라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월 비용은 발생되는 부분에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는 환경에서 VPN을 연동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이슈가 많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VM의 인증 처리 과정에서 온프레미스 VPN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연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아이디 관리가 정말 더 중요해졌잖아요. 예. 네. 아이디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예, 클라우드 기반 조직에서 사용되는 아이덴티티 관련된 아이디 관련된 관리는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AD는 애저에서 서비스가 실행되고 네. VM이 도메인에 조인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는 애저 AD와 그다음 윈도우즈 서버 AD에서 모두 인식되는 형태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관련된 조직에서는 온프레미스 서버, 온프레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애저와 서로 동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AD 커넥터를 연결해서 아이덴티티를 동기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명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예, 자격증명 요구사항은 4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대규모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어떤 할당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약간 소규모의 IT 기업에서는 사실은 한 명의 아니면 동일한 사람이 관리자 기능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관리자 기능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나눠서 그 정책에 맞춰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그 관리자의 역할들을 보시게 되면 구독 관리자는 애저 포탈 및 리소스에 관련된 액세스 권한을 관련된 걸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애저 AD 글로벌 관리자는 사용자 및 관리자 액세스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자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관련된 설정을 프로비저닝 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테넌트 관리자는 그 테넌트가 설정이 되면 가상 시스템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이 제공하는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제공하는 환경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보다는 현재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모든 어떤 플랫폼에서 다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윈도우 7, 윈도우 10, 그다음에 HTML5가 제공되고 있는 웹 브라우저, 소위 말하면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같은 어떤 HTML5를 지원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환경에서 가능하고요. 모바일 OS에 있는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맥OS에서도 역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싱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거나 또는 리눅스 베이스에서도 싱 클라이언트 리눅스 베이스인 곳에서도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리눅스에서도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들은 기본적인 여러 플랫폼에서 모든 걸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다 보니까 윈도우 10, 윈도우 기반에서는 더 많은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향상된 기능들도 있고 앞으로 그 기능이 더 배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데스크탑이 나온 지, 버추얼 데스크탑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기능이 더 향상될 것 같은데 예. 어떤 기능들이 향상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예,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기능들이 곧 향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넥스트 버전이 윈도우즈 10 2010년 2020 버전으로 가게 되면 이 버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동적인 윈도우 창 관리라든지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뭔가 터미널을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PC에 접속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오피스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처럼 네. 동일한 형태의 다이나믹한 형태의 윈도우 창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멀티 모니터 지원도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래픽 또는 멀티미디어 재생에 관련된 부분들이 향상된 렌더링이나 스트링 기능을 통해서 PC에 재생되는 것과 동일한 환경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셨던 FX 로직이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데스크탑의 되게 핵심적인 기능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 FS 로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인 업무 사용자 PC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데이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PC 환경이나 또는 VDA 환경에 대해서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이런 구성 요소가 업무가 각각 다른 사용자들별로 어떤 제공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IT팀은 수많은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FS 로직 기능을 중요 구성 요소를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배포 또는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FS 로직의 기능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FS 로직의 기능은 크게 봤을 때 프로필 컨테이너, 앱 마스킹, 자바 리다이렉션 관련된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된다 그러면 FS 로직을 시작하기 전에 보면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고 이제 알려져 있는 어떤 도커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한 윈도우즈 VHD 파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배포와 관리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파일 시스템의 부하에 대한 감소가 상당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필 컨테이너를 보시게 되면 전체 사용자 프로필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별도의 스토리지 공간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전 요구의 사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스토리지 부분을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FS 로직에 관련된 스토리지 부분을 온프레미스에 둘 것이냐 또는 애저 기반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배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필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갖고 있고 그걸 스토리지에서 마운트를 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이 변화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또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현재 기존의 VDI 환경에서 하나의 VM에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프로필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로그인할 때. 네. 로그인하게 되면서 약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로그오프를 하고 나서 다시
원래 접속했던 VID, VM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미 프로필이 생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로그인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VM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다시 새로운 또 프로파일이 생겨야 되는데 네. 이 프로필 컨테이너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가 그 스토리지에서 그냥 마운트 시켜주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새롭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운트 시켜주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로그인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오피스 365 관련된 컨테이너도 있는데요. 오피스 365로 컨테이너라는 기능은 이와 같은 형태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뭐 아웃룩 기능도 사용하시긴 하지만 만약에 VM 내가 책정되어 있는 VM에서 아웃룩을 통해서 메일을 싱크해 놓은 상태라면 만약에 새로운 VM에 가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싱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캐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드라이브도 싱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싱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용자가 원래 접속했었던 VM이 아니라 할지라도 별도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새로운 VM에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마운팅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로그했던 그 환경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무를 할 때는 그 마지막에 저장했던 데이터 그대로 올라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 내가 원래 사용했던 그 PC 기반과 동일한 형태의 그 환경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M 마스킹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M 마스킹은 일반적으로 기빈 VAD의 환경이든 또는 리얼 환경에서도 보시게 되면 표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관리자는 그 업무나 또는 사용자의 스타일에 맞게 그런 그 표준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요. 각각 뭐 3개 정도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도 있고 뭐 5개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FS 로직의 M 마스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그 표준 이미지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해 놓고 네. 하나의 그 표준 이미지에 모든 걸 설치해 놓고 사용자에 맞춰서 현재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아이콘이 변하는 걸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는 어도비를 쓸 수 없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 이미지에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본적으로 대응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골드 이미지가 하나로도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 대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바 리디렉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자바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버전별로 이제 그 동일한 그 기본 이미지에 여러 자바 버전을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기능을 필요한 특정 자바 버전을 각 앱 또는 웹사이트에 별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FS 로직 앱 마스킹 기능을 사용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자바 기능을 또 숨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오늘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죠. 도대체 저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의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이나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첫 번째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관련된 사용에 관련된 라이센스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365 관련된 이 스쿨 E3라든지 F1이라든지 이런 스쿨을 비즈니스 스쿨을 구매하고 계신다면 권한 라이센스 자격은 이미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윈도우즈 이제 별도의 패키지성이 아닌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E3, E5 또는 VDA per 유저 관련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단순하게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7 클라이언트 OS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 서버 2012 R2, 2016, 19 버전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RDS 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역시 접속하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그 고객이 서비스할 때 사용되고 있는 VM이라든지 또는 그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 관련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별도의 그런 컨설션에 관련된 소비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애저의 RI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선스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서, 저거 우리 라이선스 있었는데, 저거 어떻게 활용하지? 과연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또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예.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4단계 정도, 3단계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액세스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단계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운영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세스먼트를 하면서
그런 어떤 자료를 취합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분석된 자료를 취합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리프트 앤 시프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버추얼 데스크탑 형태로 해서 새로 구성을 할 것인지 이런 형태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어사이먼트를 하면서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공을 통해서 온프레미스 환경 또는 현재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VDI 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옮겼을 때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됐다고 한다면 이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 세션이 제공되는 이유라든지 기타 등등을 봤을 때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이슈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마지막에 이 마이그레이션의 최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완료되면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운영되고 있는 VM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로그 분석들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 구성을 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구성을 하셔야 될 거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그 애저에서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애저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애저 마이그레이트라는 사이트에 가보게 되면 윈도우즈나 또는 리눅스 베이스, OS 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라 가이드라든지 또는 SQL 또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 것이 관련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툴들이 제공되고 있었고요. 이 외에도 서드 파티로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GA 되면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관련된 마이그레이션 툴이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숨가쁘게 많은 거 설명해 주셨는데요.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의 최대 강점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지금까지 이제 요약하면 뭐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애저상의 최고의 가상 데스크탑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고 이제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 개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저에서만 강조해드리지만 애저에서만 제공되는 유일한 멀티 유저 윈도우 OS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가상화된 환경에서 윈도우 10 클라이언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어떤 인프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필요에 따라서 가상 데스크탑을 VM들을 이제 스케일 인하고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비용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 최적화된 가상화 데스크탑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FS 로직을 그 기술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던 어떤 싱크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캐시화돼서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새롭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운팅 시키는 그냥 연결해주는 형태의 수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상당히 빠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애저 마켓 플레이스에서 통해서 수만의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파스 서비스 형태로 또 제공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관리라든지 인프라를 위한 어떤 VDR을 위한 어떤 인프라 관리라든지 어떤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 7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죠. 네. 그래요? 윈도우 7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7은 내년 2020년 1월에 EOS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그런다고 해서 윈도우 7을 못 쓰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다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위에 윈도우 7 VM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 무료로 연장 보안 업데이트는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은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구축은 불가능하고 꼭 온라인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네, 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예, 앞서 소개했지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애저에서만 또 지원되는 거고요. 애저에서 이제 운영되는 서비스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멀티테이션이 애저에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는 구축이 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현재 상에서는 타 클라우드 솔루션에서도 그 멀티 세션 OS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노드 밸런싱 기능의 어떤 브레스든 뎁스 방식의 형식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을 쓰시려면 애저 IaaS 플랫폼을 꼭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OS 버추얼 데스크탑 사용 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접속 라이선스 비용이 일반 환경과 동일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라이선스 문제를 다들 궁금해 하시죠? 네. 예, 라이센스는 앞서 소개드렸던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세션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은 어떤 현재 세부적인 라이센스를 어떤 걸 구매하셔야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M365 시리즈거나 또는 윈도우즈 10의 퍼 유저 단위 형태로 구매를 하셨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센스를 세부적인 사항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전에 보시면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기존에 RDS 칼을 보유하셨거나 하신다면 그 상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계시지만 VM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컨섬션이 일어나 그 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은 별도 라이센스라기보다는 어떤 별도 추가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라이선스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 라이선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뒷단의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제공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의 데이터를 유출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있는데 아무래도 퍼블릭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유출에 관련된 고민을 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소개드렸던 시나리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어떤 망분리 환경에서도 이제 VAD를 쓰셔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보다 관리를 강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컨디셔널 액세스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부 액세스라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튠이라든지 EMS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VDI를 접속했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접속하는 PC 상태 또는 로그인 상태에 따라서 또는 그 IP 대역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환경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아예 못하게 접속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유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관건일 텐데 그 데이터는 아까 전에 오피스 365 버추얼 데스크탑 안에 있는 VM은 오피스 365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AIP라든지 WIP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같이 접목하신다 그러면 데이터 유출에 관련된 부분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B2C로도 제공되는 서비스인가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고 싶으신가 봐요. B2C로 VDI를 사용하는 경우 게스트 OS로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 등을 활용 시 라이선스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B2C로도 되나요? 이 VDI? 네. B2C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M365의 아까 스쿼드 말씀드렸지만 M365 E3, E5 그 다음에 A3, A5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스튜던트 스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 시리즈는. 그 다음에 E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F라는 시리즈도 있습니다. 네. F도 역시 기업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즈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B2C 일반적인 사용자가 이 에디션을 쓰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적인 사용자도 되게 쓰고 싶은 매력적인 기능이어서 질문하신 것 같으네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AVM을 사용하다가 BVM으로 붙으면 설치 프로그램 등은 접속 시마다 초기화가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아까 전에 FS 로직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 프로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별도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원래 A라는 VM에 붙어 있어서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로그오프한 상태에서 다시
그 VM에 접속한다면 당연히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VM에 제가 접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프로파일, 그 컨테이너 된 그 프로파일이 붙으면서 보이기 때문에 네. 기존 새로 다시 설치할 필요 없이 네.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 그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의 되게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FS 네. 로직이라는 그 기술이 포함되면서 상당히 변화된 기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DI 내 서비스의 이상 징후 파악하는 기능 지원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네. 이거는 아까 전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사항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최적화가 끝나고 나면 보안 및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저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로그 분석 어널리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데이터 어널리시스 관련된 데스크탑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로그 분석 관련된 것들 서비스를 추가해서 현재 VM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포팅한다든지 또는 대시보드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VDI 내에 설정된 뭐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등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경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예를 들어 임계치 이상이 되면 자동 증가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VDI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적은 양의 할당을 해주죠. 할당을 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증가되는 자동으로 플렉서블하게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문의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 부분 답변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 부분 플렉서블하게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형태, 동적 디스크를 담는 형태로 하시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다시 네. 다음에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메타넷 T 플랫폼에서 답변 글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질문들이 참 많으세요. 네, 상당히 왜냐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기반의 버추얼 데스크탑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질문이 참 많습니다. 네. 이런 많은 피드백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전달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 시 한 VM에 여러 유저가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하고 네. 질문 주셨네요.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했지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그러니까 VM들을 만약에 처음 설치할 때 호스트가 그냥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7 단일 세션이 아니라 템플릿을 찍어낼 때 윈도우즈 10 멀티 에디션이라는 그 VM이 있습니다. 네. 그 VM을 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도 세션이 끊기지 않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네, 오늘 그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의 되게 핵심적인 기능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FS 로직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FS 로직의 프로필 컨테이너는 로밍 프로파일과 유사한 기능인가요? 네, 역시 개발자스러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 예, FS 로직 프로필 컨테이너하고 로밍 프로파일은 사실은 뭐 완전 다르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밍 프로파일의 데이터 공유되어 있는 형태에서 그거를 갖고 온다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로밍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서버 아니면 공유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그거를 그 파일을 갖고 오는 갖고 오는 형태로 읽기 쓰기 형태로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느리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FS 로직의 컨테이너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마운팅 아까 말했지만 읽고 쓰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써져 있는 것들을 만약에 내가 로그인하게 되면 로그오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내가 로그인할 때 자동적으로 붙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사하기보다는 사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컨테이너를 모니터링과 관리하기 위한 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컨테이너를 또 모니터링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있나요? 이거는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도 동일할 것 같은데요.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제공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할당시켜 놓게 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VM이든 아니면 또 리소스 관련된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속 가능합니까? 예, 모바일 학생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여러 가지 플랫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웃기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다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그다음에 리눅스 기반도 아까 된다고 네. 보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안드로이드라든지 또는 iOS 또 맥 OS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우저도 HTML5 기반으로 되어 있는 브라우저라면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정말 질문이 많습니다. 네, 윈도우, 그러니까 오피스 365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6 같은 거 사용할 수 없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피스 365 기반 오피스 365 그 윈도우 10을 로그인하게 되면 거기 쓸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오피스 365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2016을 쓰는 거는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약간 제약적이게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피스 365를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이제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네, 유용할 것 같긴 했네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의 AD의 이용료는 별도인가요? 네. 예.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애저 AD가 있고요. 애저 AD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저 AD도 있고요. 애저 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 서비스라는 애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유상이고요. 그냥 애저 AD는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활용할 거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우선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저 AD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PC가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VM들이 도메인을 조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애저 AD는 도메인을 조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계정만 관리하는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애저 AD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하셔야지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저 AD에 관련된 이용료는 무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저 AD DS 서비스가 DS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DS, 애저 네, AD, DS. DS는 네, 유료인데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유료입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프레미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VDI 사용 시 장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격 접속 처리 지원 서비스도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VDI 환경에서 장애 처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PC에서도 역시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연결하는 어떤 툴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윈도우즈 10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툴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빠른 지원이라는 그런 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윈도우 10 안에 그걸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VM에 붙은 사용자끼리 OS 영역 C템프, 네, 예를 들어 C템프에 대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동일 VM에 붙은 사용자끼리 동일 VM에 붙은 OS형에 동시에 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좀 제가 질문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세부를 나누시면 이 질문 써주신 이준규님이 조금 다시 질문을 조금 저희가 알 수 있게 한번 풀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간 내에 답변이 안 되면 저희가 글로 답변해드리고 또 직접 전화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마이그레이션을 포기하고 뉴로 100 SaaS 형태는 불가능하겠지만 100% SaaS 형태는 불가능하겠지만 애저에서 SaaS 형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최대한 애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포기하고 기본적으로 SaaS 아까 말했지만 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네. 기본적으로 파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위에 아까 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중에는 SaaS 기반을 제공하는 게 제일 눈에 띄는 큰 서비스는 사실은 오피스 365잖아요. 네. 그래서 오피스 365를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VDI 환경에서 앞에 질문하셨던 오피스 16이라든지 이런 같은 어떤 이전에 있던 패키지 제품을 사용했던 게 아니라 파스 기반하고 사스 기반을 같이 사용하시는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스 기반으로 가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 이미지는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이거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이건 현재 상황에서는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은 오직 애저,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도 안 되고 오직 애저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애저를 쓰셔야 이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 PC와 VDI를 비교할 경우 스펙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성능이 보장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환경, 아까 소개했지만 그 환경 사용하고 있는 현재 PC의 환경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꼭 4기가의 예를 들면 4코어에 4코어에 예를 들면 8기가 메모리 꼭 써야 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더 파워풀한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VM을 성능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툴에 보면 어세먼트 하는 그 작업에 보시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VAD 환경을 분석을 해서 이거는 현재 이 VM으로 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강조해 주신 건데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의 FS 로직의 3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FS 로직은 아마 크게 봤을 때 오늘 어쩌면 가장 눈에 띄는 어떤 기능 중에 일반적인 VDI 환경은 다 똑같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FS 로직에 있는 기능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에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프로필 컨테이너. 그래서 프로필을 기본적으로 로밍 프로필과 폴더 리다렉션 형태로 대체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로그인 시간을 빠르게 바로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로그인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피스 같은 어떤 캐시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관련된 내용들도 이 컨테이너가 프로필 컨테이너가 잡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VM을 옮기다 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의 업무 환경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엠마스킹이라는 기능은 여러 개의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관리했던 관리자였다면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서 권한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없게 제한시킬 수 있다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 버전에 따라서 그거를 웹사이트라든지 앱이든지 그걸 매핑해서 설치된 자바가 구동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 부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 사실은 아쉽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한국의 리전에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못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GA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애저 사이트에 가셔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한번 직접적으로 테스트 해보시거나 아니면 트라이얼 버전을 구독하시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담당 또는 관련된 파트너에게 문의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먼저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같이 한번 새로운 또 기술 쪽으로 VDI 환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애저에서 제공되는 가상 데스크톱 환경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